안녕하세요. 쌤팍의 실전 IT 쌤팍입니다. 지난 1회 기업체 IT팀을 말한다 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우리 100만 전산쟁이 분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100만 전산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쌤팍의 실전 IT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2회차에는 이직이나 인사평가 시즌에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IT Job Description, 즉 IT 직무기술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급여나 성과급, 직급, 직책 등이 정의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문서가 저는 바로 이 Job Description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서 이번 방송은 특히 이직이나 전직, 인사평가를 앞두고 있을 우리 100만 전산쟁이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장인 분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회차에도 우리 100만 전산쟁이 분들의 가열찬 관심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번 회차에는 제가 이 5가지 꼭지를 가지고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IT 직무 기술서, Job Description 이란 게 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으니까 이 IT Job Description에 대한 정의, definition을 한번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한 꼭지를 잡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정의가 된 이 JD 문서가, Job Description 문서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꼭지를 잡아봤고요. 다음으로는 JD를 보면 이직이 보인다 라는 소주제를 좀 잡아봤는데, 사실 이 JD가 가장 많이 쓰여지고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직, 모든 직장인들이 필요악처럼 생각하는 부분이죠. 바로 이 이직 시의 JD 부분을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있어서 이직할 때 JD를 확인하고 그리고 PR하는 부분, 그리고 좀 좋지 않은 회사를 JD를 통해서 좀 걸러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급여나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사실 JD에 써여 있는 그 근간이 되는 그런 롤들, 역할들, 책임들, 요런 부분들이 몽땅 모아져서 연봉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요런 부분을 어떻게 믹스 매칭 해가지고 내 연봉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실제 문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퇴사할 땐 사실 뒤도 안 돌아보고 이쪽으로는 오줌도 싸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떠나지만, 퇴사할 때도 이 JD 부분은 꼭 챙겨야 되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 마지막 소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직무기술서, 그 JD의 사용처, 그리고 이직 시 JD를 활용하는 방법, 연봉 협상할 때 JD를 통해 가지고 득이 되는 드라이브 방법, 그리고 퇴사할 때 JD의 사용 부분, 요런 5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쭉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분량 문제로 인해서 지금 5가지 꼭지들은 1부랑 2부로 좀 나눠서 진행할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다음 장을 보시면 일단은 JD란 뭐냐? IT JD, Job Description, Job Description. 제가 악필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말 그대로 하는 일을 설명한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Job Description이 어떨 때 이제 사용이 되는지 저는 한 4가지로 좀 분리를 좀 한번 해봤어요. 일단은 이 사람이 어떤
직무를 갖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의 롤이 뭐냐, 직책이 뭐냐, 그리고 책임, responsibility, 보통 R&R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앞글자를 많이 따가지고 R&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라고 정의를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한 꼭지를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R&R. 그리고 두 번째는 급여. 이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급여 부분, 급여 산정 부분, 그리고 리포팅. 잡 디스크립션에 기입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샘은 IT 매니저에게 다이렉트 리포팅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JD에 정의를 해 놓죠. 사실 뭐 국내 기업은 그닥 뭐 JD를 크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계는 엄격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사장이 와서 샘파 이번 뭐 예산안 좀 한번 나한테 좀 줘봐봐, 뭐 이렇게 툭 하고 던지시면 저는 싫어요, 안 돼, 뭐 싫다는 표현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JD에 적혀 있는 바에 의하면 저의 리포팅 라인은 IT 매니저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뭐 리전 오피스라고 보통 표현하죠. 뭐 싱가포르나 아니면 뭐 홍콩이나 뭐 이런데 보통 리저널 오피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다이렉트 리포트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포팅에 대한 부분도 잡 디스크립션에 꼭 기재되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다음으로는 뭐 회사 정보인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회사 처음에 이제 입사할 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오퍼 레터 보통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받을 때 이 회사란 뭐 IT 회사고 직원 수는 300 이상이고 뭐 삼성역 부근에 있고 그리고 연간 휴가는 뭐 15일이고 뭐 등등등등등 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이런저런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또 JD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변경되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300이었던 회사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600명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R&R이 올라가겠죠. 사람이 늘어났으니까, 이것 때문에 할 일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가 받는 급여도 올라가야지 맞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IT 인원이 원래는 2명이었는데 4명으로 늘어났어. 왜? 사람이 늘어났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리전에서 이제 커졌으니까 코리아 IT 매니저한테 직접 보고해, 이렇게 변경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뭐 R&R, 셀러리, 리포팅, 컴퍼니 인포메이션, 그 무엇 하나도 사실은 JD에서 빠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거보다 뭐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 수 있지, 적어도 이 4가지는 머스트로 꼭 있어야 되는 부분에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사 중에서 만약에 이런 거 안 챙기는 회사들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넣어달라고, 이런 거. 좀 무식한 인간들은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JD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주요 구성 요소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R&R, 셀러리, 컴퍼니 인포, 리포팅 이렇게 네 가지의 구성 요소로 정리된 JD가 어디에 쓰여지느냐?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람 구할 때죠. 구인할 때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가 찾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는 게 JD에 들어가는 항목들 중에 하나잖아요. JD를 많이 쓸 때가 바로 사람을 찾을 때, 구인할 때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빈도수가 많고 일반적으로도 가장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인사평가.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는 왜?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인사평가를 하는데 왜 JD가 필요해? 필요하죠. 보통 정성적, 정량적 이렇게 두 가지의 포인트로 나눠서 인사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바로 이 정양적이라는 거를 측정할 때는 항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쌤박이라는 애가 무슨 일을 하는 애야? 무슨 일을 하는 애야? 무슨 일을 하는 애야? 아, 이 일에 대해서 얘는 잘했어? 못했어? 그냥 중간이야. 뭐 이런 평가들, 정양적으로 해야 되는 평가들에 대한 항목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서 오냐? 바로 요 JD에서 오는 거죠. JD에서. 그러니 인사평가할 때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으로는 자연스럽게 얘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굿, 배드, 굿 이렇게 했으니 이거를 점수로 환산하면 뭐 90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 이 9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급여 인상이 이만큼은 돼야 돼. 뭐를 바탕으로? 인사평가를 바탕으로. 그리고 얘는 90포인트를 획득했으니 이만치의 인센티브를 줘야 돼. 이게 다 JD를 근간을 두고 저는 이렇게 쭉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JD가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로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용을 했었던 누구냐? 샘 팍의 JD입니다. 보시면 제 잡 타이틀, 직책이 나와 있고요. IT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나와 있었고, 소속되어 있는 데는 IT, 그리고 보고는 이름 오랜만 로즈김이라고. 여기는 왜 이렇게 영어 이름을 쓰면서 꽃으로 이렇게 이름을 줬는지 좀 지금도 의아한데, 아무튼 리포팅을 누구한테 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은 타입이 뭐냐? 저희는 그때 스텝, 슈퍼바이저, 그리고 매니저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임원, 이렇게 되게 심플한 구조였어요. 아마 많은 외국계들이 보통 이렇게 복잡하지, 우리처럼 막 차장, 부장, 대리 뭐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임플로이먼트 타입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매니징, 플래닝, 앤 메인테이닝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부분이 쭉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R&R, Role and Responsibility, 이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임무라고 볼 수 있죠. 뭐 네트워크 메인터너스 커넥션과 뭐 확인하고, 뭐 그리고 서버들 관리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업 시스템들 보고, 그리고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관계사들 관리 잘하고, 이런 게 이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들이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회사 측의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 정도의 능력, 이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 교육은 아니 뭐 대학은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어떤 실무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 방화병이나 네트워크 관련한 거, 그리고 일반적인 IT 그런 전산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뭐 뻔한 얘기긴 한데 뭐 리더십을 갖고 잘 뭐 업체들 관리하라는 거, 영어 조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일들이 있고. 오피셜 퀄리피케이션은 이거를 기능이라기보다는 이 기술 내지는 이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IT 경력직들이니까 뭐 좀 이렇게 쭉 되는 부분들을 당연히 알아야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타부서랑 좀 싸우지 말고 해서 영어도 좀 써야 되고 말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우리랑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 해서, 이 날짜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너는 이견이 없는 거야? 그러면 별 이견 없어. 그리고 제 관리자였던 담당자 김로즈님이 그래 이견 없답니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어디로? HR로 전달을 하는 과정을 거쳤었죠. 사실 그땐 잘 몰랐는데 지금 요 문서가 어떻게 보면 아주 딱 스탠다드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복잡한 데도 많아요. 여기다가 뭐 직접적인 오퍼레이션 부분을 약간 뭐랄까 책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해가지고 직무기술서를 아예 만드는 데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1에서 2페이지 정도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보편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조금 내용을 좀 줄이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